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원금 손실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항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우성입니다. 매주 일요일날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주간 미주미라는 제목으로 찾아뵙고 있는데요. 이 방송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한국경제TV 주식창에 공개 방송으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똑같은 또 방송을 해서 우리 유튜브 미국 주식에 미치다에도 똑같이 올라갑니다. 게시가 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어제였죠. 아마 오늘 이 방송이 저는 이제 토요일날 녹음을 합니다만 일요일날 공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많은 분들이 이제 어제 제가 이제 없었어요. 그래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제 이제 개인적인 집안의 일 때문에 어제 그 이한희 교수님과의 주말 정규 라이브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참석하지 못해갖고요. 오늘 조금 더 그 얘기를 좀 덧붙이면서 같이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시장이 지루한 이유는 이라고 대제목 잡았고요. 소제목으로는 PR은 낮지만 이익 성장이 꾸준한 기업은 이라는 제목으로 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오타가 보입니다. PR은인데 PR는이라고 했네요. PR은이 맞죠? 늘 얘기하지만 저희가 직접 치다 보면은 오타가 좀 많습니다. 긁어 오는 글이 아니다 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하품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지난주에 3% 나갔고요. 3%에서 조금 많이 언급한 단어가 지루였습니다. 지루하다. 어떤 표현할 때 주로 썼냐면 애플이 전 세계에서 가장 지루한 주식이라는 것도 약간 좀 폄훼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죠. 물론 이제 제 얘기가 아니고 월가의 어떤 뭐 비판, 월가의 어떤 시각이었으니까 그 정도로 주가가 재미없다, 옆으로 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올라가든지 떨어지든지 뭔가 나와야 되는데 떨어지는 건 안 되겠죠. 올라가야 되는데 굉장히 옆으로 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좀 지루하고 심심하고 짜증난다, 심지어 그런 분까지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 시장에 대해서 최근에 뭔가 좀 많이 빠지면 이렇게 많이 빠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얼마나 또 하락이 이어질까? 왜 빠질까? 뭐 이런 것도 생각해서 이렇게 좀 글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 만약에 좀 지루하다 싶으면 그 지루하다 이유를 찾아요. 제가 스스로 찾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특히 이제 그 전주 혹은 뭐 최근에 있었던 어떤 이유를 찾아서 그 이유를 말씀드리는 게 저나 이해하는 것이 가장 큰 임무라고 보니까 아마도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지루하다는 걸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오늘 좀 내용을 꼼꼼하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여자분이 하품하는 거 보면 저도 졸립니다. 갑자기 졸려지는데요. 하여간 저희는 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나 이해하는 교수님은 뭐 이해하는 교수님은 모르겠지만 저는 주말과 일이 더 바쁩니다. 더 많아요. 일이 되게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니까 자, 일단은 먼저 주간의 전주에 시황을 좀 보게 되면
지수 흐름이 좀 안 좋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우가 3.4% 마이너스, S&P 500이 1.9% 마이너스, 나스닥도 역시 0.3% 마이너스였습니다. 전부 다 마이너스였지만 특히 나스닥은 정말 아깝죠. 조금만 더 버텼으면은 플러스의 흐름이 나올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10년물 국채 순위는 뭐 1.43%, 유가는 또 1.1%가 올라가면서 71달러, 72달러까지 올라가는 가까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이 하나의 특징적인 모습은 뭐냐면 YTD 기준으로 했을 때 다우하고 나스닥이 역전했어요. 역전 8.8 대 8.9로 역전하는 그런 모습 보였죠. 진짜 모를 일이죠. 예, 모를 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어떤 이변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 이변이냐? 천천히 올라가 다우지수가 한 주에 그냥 무너져 버리네요. 뭐 아시겠지만 이번 주 내내, 전주, 5일 동안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요. 특히 뭐 금융주가 가장 많이 하락에 좀 동조하는 그런 모습 보여서, 한 주로 인해서,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고요. 뭐 거의 다시 한번 역전하면서, 다우가 원래 제일 강한 모습이었는데, 제일 꽃두바리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S&P 500은 10.9%로 뭐 나름 잘 지키는 모습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거나 뭐 성장주가 다시 한번 뜬다, 가치가 좀 빠진다, 늘 얘기하고 있죠. 근데 저도 뭐 예측을 하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립니다만 정확하게 기준은 없어요. 뭐 언제 어떻게 되겠다 알면 저가 먼저 관련 주식을 팔고 매수하고 하겠죠. 저는 어차피 그런 능력까지는 없기 때문에 그냥 시장 흐름을 잘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떤 분들이 요즘에 뭐 예언자다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그런 능력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좋은 주식을 알려드리는 것 뿐이고, 또 좋은 주식을 알려드리고 나서 만약에 못 가면 뭐 그냥 버티는 아주 뭐 단순한 스타일이니까요. 여러분들 뭐 그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런 시장의 흐름을 보였다고 좀 보면 되고요. 여러분들 한번 왜 지루했는지를 한번 제가 왼쪽에 조그만 글씨는 작년도 2020년도에 연말까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3월 이후의 주가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면 테슬라가 무려 517% 엄청나죠.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죠. 그래서 테슬라가 우리 미국 주식을 다시 한번 좀 많은 분들이 들어오게 만든 장본인이 아닌가? 저는 그래서 고마워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애플은 68%, 아마존도 거의 2배 이상 올랐죠. 108%, 페이스북이 72%, 그나마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주 조금 올라왔죠. 45%, 구글이 55%가 올라왔습니다. 정말 아주 좋았죠. 많은 분이 투자해서 다 돈 벌고 막 진짜 큰 수익이 나고, 특히 테슬라에 들어가신 분들은 뭐 잘 빠져나오신 분들은 뭐 진짜 몇 배의 이익을 보고 하신 분들 많고, 그때 당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유튜브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가 얼마 투자해서 얼마 벌었다. 테슬라 전부 다 테슬라 얘기였죠. 테슬라에 얼마 들어갔더니 얼마가 됐네? 뭐 이런 얘기들. 그런데 늘 얘기하지만 주식은 장기전입니다. 장기전. 그게 1년, 2년에 잘할 것도 아니고 또 그 번 돈으로 또 다른 거 투자해서 또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 상당히 좀 강화되어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여러분들의 뭐 어떤 일상이 공개된다. 특히 여러분들의 자산에 대한 어떤 그런, 계좌가 공개된다? 엄청나게 사실 문제가 큰 얘기죠. 근데 이 주식은요, 스스로 공개합니다. 스스로. 누가 물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스스로 공개하는 거죠. 나 이렇게 벌었다? 라고 개별 공개합니다. 이해가 안 가죠? 왜 공개할까요? 왜 공개할까요? 누가 상주입니까? 자, 이해 안 되는데 하여간 그렇게 공개하더라고. 근데 까먹은 건 잘 공개 안 하고, 물론 까먹은 분들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상담소를 통해서 질문하지만, 제가 보기에는요,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은 웬만하면 공개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올해, 오른쪽은 글씨가 올해입니다. 보게 되면, 그렇게 올라 테슬라가 올해 12%, 물론 이제 아직 남았죠. 지금 이제 6월이니까 앞으로 6개월 남았고 6개월 동안 또 막 급등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작년도에 비하면 매우 부진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적표가 정말 초라하죠. 애플은 1.68% 마이너스입니다. 그래도 많이 회복했죠. 아마존은 그래도 플러스 7%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도 정말 강했죠. 작년도에 72% 상승에 올해까지 또 20.68%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작년에 45% 별로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도 16.64%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구글은 작년에서 올해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올해 역시 37.06%의 꽤 높은 상승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 개별적 종목이 엇갈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지만 특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테슬라, 애플, 아마존이 3인방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주식. 근데 대부분 보게 되면 올해는 재미가 없습니다. 이게 지루한 거죠. 지루함을 느끼는 거죠. 지루하, 뭐 정말 계속, 아니, 빠지지도 않고 박스권에 갇혀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사람 미치는 거죠. 근데 옆에서는 뭐, 나는 밈으로 돈을 벌었네. 나는 뭐, 스펙 뭐 이상한 걸 들어가서 돈을 벌었네 하니까 짜증나는 거죠. 제가 왜 그래서 그런 짜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마음 아파했는데, 실제 그걸 왜 지루했을까요? 이 표로 그냥 답이 끝납니다, 여러분들. 왜 지루했는지를. 딱 보시면 되겠죠. 왜 지루했을까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1년 동안에 회색표는요, 1년 동안에 가장 많이 올라간 해의 상승률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노란색은요, 그 다음 1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많이 올라갔던 것이 작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죠. 그런데 지수가 무려 얼마 올랐냐면 75%가 올랐습니다. 지수가 개별 종목이 아니고요. S&P 500 지수가 75%가 올라온 거예요. 어마무시하죠? 그리고 2009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그때 이제 코로나 금융이 끝나고 나서 급등했을 때 그런 모습이거든요. 지수가 69%가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 1년 또 얼마 올라왔냐면 14%. 그 다음에 2002년, 2003년 닷컴업을 끝나고 똑같이 3월까지 이어지는 그런 모습에 40%가 올라왔고요. 그 이듬해 7%가 올라왔습니다. 1998년, 99년 10월에 1년 동안 39%가 올라오고 그 이듬해 6%의 상승을 보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많이 올라오고 난 다음에 이듬해에는 별로 많이 못 갔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역사상 가장 전체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거의 10% 아닙니까? 물론 2010년 이후에는 15%로 좀 높아졌지만 10내 15%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비하면 그냥 평균치 평타 이하죠. 물론 올해는 아직까지 모릅니다. 아직까지 모르죠. 가봐야 아는 거니까 얘기할 수 없겠죠. 물론 지금 한 10% 아까 얼마였죠? 10.9%였나요? 그걸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년도에 너무 많이 올라오면 그 이듬해에는 재미가 없더라. 그렇다고 또 마이너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건 무슨 얘기냐면 너무 단순한 얘기예요. 너무 많이 올라오면 좀 쉬더라. 예. 근데 그 쉬는 기간이 세상에 그렇게 지루해 보일 수 없죠. 정말 미치는 거죠. 빨리빨리 돈 벌어야 되는데 하루에도 뭐 몇 프로씩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거 뭐 계속 주식은 뭐 빌빌거리고 있고 근데 또 이상하죠. 그럴 때마다 남들은 돈 벌었다는 소리만 들려요. 절대 이런 얘기는 안 들립니다. 귀에. 이게 자꾸 혼자 지쳐지는 것 같고 난 뭐 하는 것인가 막 이렇게 생각 들고 내가 엔비디아를 조금 더 빨리 만났다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거죠. 뭐 그런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항상 얘기할 때 제가 밸런스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항상 맞춰져요. 밸런스가. 뭐 하나가 심하게 빠지면 올라오게 돼 있고 만약에 너무 많이 올라가면 빠지게 돼 있고 딱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보였지만 다우하고 지금 S&P 500 그 나스닥이 키 맞추기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특히 이제 다우하고 나스닥이 너무 벌어지다 보니까 다물어지는 제가 악어입으로 표현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다물어지고 있다. 다물어지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다물어지는 게 위에는 조금 올라오고 밑에 확 빠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다우가 이런 모습이죠. 확 빠지면서 다물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어쨌거나 항상 미국 증시의 어떤 주된 그 트렌드는 밸런스예요. 밸런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면 당연히 쉬는 겁니다. 이건. 예. 지금 올해 쉬는 거죠. 아니 테슬라가 작년에 517%가 올라왔으면 올해 당연히 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거 빠진 것도 많이 안 빠진 것 같아요. 그럼 많은 분들이 나는 그걸 인정 못해. 나는 왜 테슬라 꼭지에 들어왔거든. 물론 그런 분도 있죠. 예, 그러면 그 수많은 분들 어떻게 다 충족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중요한 것보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쉬는 거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고 통계를 볼 필요 없이 그냥 당연한 생각이 드는데 실제 통계를 보니까 더 확실해지는 거죠. 전년도에 많이 올라와서 올해 좀 쉬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구나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뭐냐? 예, 정답은 너무 단순해요. 이제
그 딱 밖에서 보면 뭐 썸네일, 꼬시는 썸네일 아니, 그렇지만 지가 이게 궁금했잖아요. 근데 그 궁금의 답이 이거였습니다. 예. 전율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 약간 쉬어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딱 그림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참 그림 보세요 한번. 얼마나 많이 올라옵니까? 이 상승할 때는 듬성듬성 올라오죠. 예. 쭉쭉 올라오잖아요. 이때 이 상승폭이 얼마나 큽니까? 두 배씩 올라오는 거예요, 막. 미치는 거죠. 그래서 딱 어디에 보통 이제 개인들이 들어오냐면요. 많이 들어오냐면 딱 이 그 소의 이 발가락, 이 뒷발가락 딱 디딘 이쪽 있죠. 이거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그 딱 좀 올라가죠. 그 다음부터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빠집니다. 오히려 데려 빠져요. 예. 이게 바로 주식을 투자하신 여러분들의 현 주소입니다. 현 주소. 딱 그림이 딱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예. 그러면 이따 우르르 무너져갖고 완전히 장이 꼬꾸라지고 뭐 여러가지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해서 망가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좀 더 큰 그림 보게 되면 이런 사이클을 또 그리면서 다시 한번 또 이런 황소가 다시 한번 이런 또 통나무 타고 올라가는 또 장이 돌아가는 거죠. 계속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시장이. 예. 아니 지금 뭐 여러분들이 지금 올해 들어온 분들은 운이 없다. 어쩔 수 없죠. 그거는. 작년에 다 보신 거죠. 작년에 일찍 가신 분들은 솔직히 용감한 분들이잖아요. 작년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만큼 미리 리스크를 가져간 분들한테 보상을 받는 거고. 올해 조금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그만큼 리스크가 없으니까 보상이 적거나 없는 거고. 너무 당연한 거죠. 이 그림이 모든 걸 알려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주식 산 거죠. 그래서 나는 못 찾겠다. 나는 뭐 하는 거지? 나만 지금 소외되고 있는 거 아닌가? 남들은 막 돈 엄청 벌고 남은 막 벌고 있는 나만 지금 못 보는 거 아닌가? 빨리 가야겠대? 뭐 실제 다 필요 없어. 그냥 필요 없죠? 실적이 뭐가 있어요? 게임스탑이? 아니 AMC 엔터테인먼트가 실적이 뭐가 있습니까? 없는 기업들이지. 그거 그냥 들어가서 그냥 뭐 예? 그냥 쩐뛰기 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막 그냥 들어갔다 나오고 뭐 전체 발행 주식에 뭐 몇 배가 터지니까요. 그냥 이거는 주식을 보유할 마음이 없는 거죠. 잠깐 보유해서 빨리 나보다 더 어리석은 주린이한테 빨리 넘겨주고 나와야지. 넘겨주고 해서 계속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손수건 돌리듯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 타이밍이 늦어버리면 손해를 보는 거. 아니 손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손실이 클 수가 있는 거고. 빨리 나온 분들은 또 대비를 볼 수 있는 거고. 다만 이게 작년도에 됐을까요?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워낙 잘 가고 있는, 아니 테슬라가 5배가 가는데 굳이 이런 식으로 왜 합니까? 올해 밋밋하다 보니까 밈이 뜬 거죠. 예, 말이 좀 되네요. 밋밋하다 보니까 밈이 떴다. 예, 뜬 거죠. 어쨌든 이런 현상까지 나왔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러면 지금 솔직히 실적이 뭐 안 좋냐? 여러분들 뭐 아마 오늘 아침에 들었을 것 같고 어제 아침에 들었을 것 같고요. 이한희 교수님의 어떤 또 주말 정규 라이브에서 실적은 정말 좋아요. 보면 2021년 EPS가 190.56달러 보여줍니다. EPS입니다. EPS.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는 거죠. 이듬해에는 2213달러 07. 예. 그 다음에 2023년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때 이제 뭐 금리 산다 안 한다 얘기 나왔을 때 232달러 55센트입니다. 좀 더 증가하고 있잖아요. 물론 190.56이 될지 올해까지 갔을 때 이미 189.9인가 그렇잖아요. 거의 와 있잖아요. 더 갈지 아무도 모르죠. 그렇지만 이 추세가 증가한다는 거죠. 증가한다는 거예요. 증가한다. 근데 그 EPS도 역시 한 10%씩 증가한다는 겁니다. 10%는 보통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얘기하거든요. 물론 BTS 경우에. 근데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 뭐 사실 실적이 증가하는 모습에서 장이 빠진다는 거 굉장히 좀 웃긴 일이죠. 물론 이제 금리나 여러 가지 영향을 받지만, 그래서 지금의 장이 제일 재미없는 것은 실적이 안 좋은 것도 아니에요. 예. 아까 얘기했지만 단순하게 많이 올라오니까 쉬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산에 가파르게 올라가면, 가파른 막 올라가면 숨이 차갖고 그다음부터는 천천히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막 뛰어갑니까? 물론 처음에는 막 열심히 가죠. 그렇지만 한 중턱까지 올라가면 숨이 탁탁 터오르면서 발걸음이 느려지고 속도가 느려지잖아요. 마치 똑같습니다. 주식도.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은 좋다. 어떤 시장의 문제는 별로 없다. 물론 금리 인상, 뭐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지만, 좀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경제 회복도 빨라지고 있고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정말 나무랄 데 없는 시장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2013년도에 테이퍼 텐트럼이 나왔던, 그러니까 그 이제 테이퍼링이 시작됐던 2013년과의 증시의 그 동조화를 많이 얘기합니다. 아, 비쌀 것 같아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많은 분 첫 번째, 그런 2013년 14년까지의 주가의 흐름이 나빴냐? 만약에 올라갔습니다. 결론적으로 2년 동안에 42%가 올랐어요. 이때 테이퍼 텐트럼, 그 다음에 실제 테이퍼링이 진행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42%가 올랐어요. 그 다음에 2015년 겨울에 결국 금리를 올렸죠. 올린다 하다가 결국 겨울에 올렸잖아요. 2015년 겨울에. 진짜 지쳐있었어. 많은 분들이 지쳐있고, 언제 올릴 거냐 할 때 어쨌거나 그때 올린 거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비슷하다 보면, 진짜 2021년이 우리가 얘기했던 2013년, 14년도가 시장이 비슷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각오하셔야 돼요. 왜냐면,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를 2013년, 14년도에 날짜를 똑같이 계산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114일째 겪어오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4년 당시에 이때 당시에 테이퍼 텐트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자산 매입을 좀 축소하면서 이제 뭐 그런 걸 얘기하다 보니까 신흥국에 막 통화가 쭉 빠지면서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발작, 텐트럼이 발작이라는 뜻이잖아요. 발작. 예. 발작을 일으킨 거죠. 발작을. 예.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막 특히 이제 우리 뭐 여러 가지 아시아 뭐 특히 이머징 마켓 쪽에 타격이 정말 심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단기적으로 5.8%가 빠져요. 지금은 노란색이 지금인데 지금 그 정도까지 빠지진 않잖아요. 왜냐면 지금은 어떤 코로나 상황이라는 아주 특수한 상황을 겪다 보니까 굉장히 이 흐름이 물론 흡사하는 분도 있지만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이 어쨌거나 한 250일 정도 지나게 되면서 결국에 패드가 채권 매입을 좀 줄이는 거를 드디어 이제 긴축을 발표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시장은 42%가 올라왔지만 그 사이에 1번 구간 쭉 빠지죠. 2번 구간 쭉 빠지죠. 3번 쭉 빠지죠. 4번 쭉 빠지죠. 5번 매우 심하게 빠지죠. 이때 10% 이상이 빠집니다. 지수가 갑자기 6번 쭉 빠지죠. 예. 결국 여기까지 왔을까요? 결국에 1에서 시작해서 1.42까지 왔어요. 예. 퍼포먼스는. 그렇지만 편하지 않았다. 절대 그냥 순조롭지 않았다. 흐름이 6번 정도의, 물론 아주 정말 작은 것까지 치게 되면 수도 없는 덜컹거림이 있었다. 덜컹거림. 예. 그냥 절대 그냥 쉽게 올라온 게 아니다. 예. 절대 쉽게 그냥 올라온 장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걸 다 각오하셔야 돼요. 만약에 2013년, 14년도의 시장 흐름과 지금이 똑같다 그러면 물론 가겠지만 상당히 여러분 마음을 아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때로는 손절해야 되나? 너무 극도로 공포스럽고 이거 전세자금인데? 이거 빌린 건데? 이거 어떡하지? 이라는 마음을 들게끔 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예. 그럼 최후의 승자 누구였습니까? 여기까지? 나 이거 뭐 여유자금이야? 뭐 이러도 그만이야? 이거 내 돈이야? 하실 분들이 여기까지 왔겠죠. 예. 물론 뭐 빌린 분들도 버틸 수 있으면 버틸 수 있겠죠.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예. 여러분도 한번 이런 차 타고 이런 비포장 한번 달려보십시오. 여러분들 막 어떤 분들은 오바이트 하는 분도 있어요. 너무 덜컹거리고 멀미하시고 막 이런 일반인들도 이 정도의 비포장 달리면 멀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결국에 산에 이 차가 가더라고요. 정상까지 가는데 얼마나 덜컹거립니까? 바위도 막 말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참고 가신 분들은 차에서 비로소 정상에서 어떤 그런 시원한 공기, 절경을 맛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분들만 중간에 내리거나 포기하거나 하는 분들은 절대 못 보는 거죠. 물론 사진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구간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예, 있을 것이다. 어쩔 수 없다. 그건. 예. 이미 지난주 금요일 날 겪었지 않습니까? 예. 짐 볼라드, 제임스 볼라드 총재, 예.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얘기한 거잖아요. 금리 인상 2022년 말에 하겠네? 라고 하면서 일단 한번 덜컹거렸죠. 예. 무서운 거죠. 앞으로 그런 일이 많을 거예요.
그런 걸 각오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현재 시장을 알아야 된다. 지금은 어쨌건 다시 얘기하지만, 그럼 여러분들이 덜컹거리는 게 뭔가, 뭐 지진이 일어났어. 뭐 지진이 일어나거나, 뭐 산 쪼개져서 뭐 진짜 큰 사고가 난다는 게 아니고, 그냥 덜컹거림이죠. 그럼 그럴 때일수록 안전벨트 더 잘 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큰 위기는 아닌 것 같아. 내가 조금 더 참고 버티면, 언젠가 올라갈 수 있어. 하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 예,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 지킬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좋은 무기가 되는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힘들다 그러면 그때마다 저나 뭐 이한희 교수님이나 위줌이 같은 식구들 도와주는 거죠. 여러분들을.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 우리가 무슨 뭐 지진이 나고 당이 쪼개지는 데까지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아무 일 없습니다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적을 믿고 좀 가보자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이제 제 시야가 끝났고요. 오늘 그래서 말미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EPM이라고 하는 딱한 종목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EPM은 EPAM이죠. 오늘 처음 보는 분들에서 그건 여러분들 정말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면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만한 종목이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퍼가 낮고 퍼가 낮으면서 그 다음에 이익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는 차원에서 같이. 그럼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같이 뭐가 있는지. 자, 디아롤튼 건설업체입니다. 뭐 지난주인가 레나가 실적 잘 나왔죠. 아마 올라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디아롤튼 아무랄 데 없죠. PER이 고작 10.3배. 지금 S&P 500 평균 PER 얼마입니까? 한 21배 이상 하고 있죠. 23배인가 하고, 그러니까 20배 이상이죠. 근데 반밖에 안 되죠. 근데 포워드 PER, 향후 12개월 포워드, 그러니까 선행 PER도 역시 7.5로 떨어지는 게 무슨 얘기죠? 그만큼 이익이 증가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이익은 얼마나 증가하느냐? EPS는 5년 동안 평균 18.1%의 이익 증가가 있는 기업들입니다. 포드 뭐라고 하시겠지만, 뭐 어려웠다. 물론 과거는 어려웠어요. 이익이 오히려 감소했죠. 근데 지금 현재 PER은 14.96에서 8.51로 빠지고요. 이익은 5년 평균 53% 이익을 예상합니다. 지금은. 이거 뭘로 증거할 거냐? 이건 월가의 예상치요. 뭐 또 얘기하지만, 이거 안 믿으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못 믿겠어 하면 안 믿으면 끝나는 거죠. 믿는 분들 하시면 좋은 거고. GM도 또 있죠. GM도 9배. 근데 또 더 떨어지죠. 8.96배로. 이익도 12.74%가 증가하는, 5년 평균 증가하는 모습이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최근에 보니까 이틀 연속 투자액은 하향되는 그런 모습 보였죠. 근데 포워드 PER는 7.65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예. 그리고 5년 평균 이익은 63%가량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죠. NRG 에너지입니다. 이거는 NRG 에너지는요, 이게 유틸리티 관련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뭐 발전기 돌려갖고 전력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죠. 근데 어쨌거나 이것도 30.98에서 6.57로 빠지고 32.2%로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우리가 유틸리티는 별로 이런 거 관심이 없죠. 저도 관심이 없고. 그렇지만 오늘은 그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지만 퍼가 낮은데 이왕이면 퍼의 중심은 포워드 PER 낮은데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이라는 뜻이에요. 1년이 아니고 5년 동안에, 장기 5년 동안에 평균적으로 증가하는 포를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디아롤튼에 이어서 풀트 역시 똑같은 이제 건설업체인데 역시 6.13이 되고요. 18.1% 상승하는 그런 모습 나옵니다. 뭐 디아롤튼, 레나, 풀트, KB홈 다 건설업체입니다. 또 고급 주택을 짓는 업체는 톨브라스 같은 기업도 있고요. 예, 보시면 되고요. 또 에베레스트 리라고 하는 재보험회사,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드는 보험회사죠. 보험회사를 위한 보험회사, 재보험. 실적이 굉장히 좋은 기업들입니다. 8.21로 떨어지고 67.57%가 이익 성장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 보면 진짜 말만 들으면 막 사고 싶지 않아요. 물론 이걸 절대 하나만 사면 또 안 되겠죠.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면 좋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뭐 그냥 장원석 부장이 뭘 찾아갖고 한 거 아니냐? 이거는 월가에 나오는 내용이 제가 다 만든 겁니다. 제가 다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반반이에요. 제가 만약에 종목을 하나 찾거나 아니면 뭐 시향을 뭐 하든지 하나는 제가 합니다. 근데 오늘 종목은 제가 뽑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 진짜 머리 아프잖아요. 이걸 한 번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걸 PEG로 표현할 수 있어요. PEG로. 제가 가리니까 제 모습을 약간 들어갔고 좀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해서 보시면 PEG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PEG. Price Earning Growth. 예. 아시죠?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이익 성장 비율. 정확히 한국말 치게 되면 한국말 어려워요, 이게. 주가 이익 성장 비율인데 좀 이따가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걸 한 번에 해결해 주는 게 PEG인데 PEG 아마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PEG에는 공부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자, PER을 EPS 5년치 그로스로 나누는 겁니다. 10.30을 18.10으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이게 나옵니다. 0.57. 자, 14.96을 53으로 나누면 0.28이 나옵니다. 똑같이 다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 보세요. 분모에 뭐가 있냐? 바로 공식을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요거거든요. 아이고 다시 옮겨.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다시 옮겨야겠네요. 여기서 보시면 Price Earnings to Growth라고 해서 주가 이익 성장 비율이라고 하죠. 보시면 위에 PER이 있어요. 분자에 분모는 아까 얘기했지만 5년치 이익 성장률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냐면 펀은 낮아야 되고요. 예. 펀 낮은 게 좋잖아요. 여러분 저퍼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이익은 커져야겠죠. 아까 얘기했지만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펀 낮은데 이익이 증가한다는 거야? 그게 PEG예요. PEG. 그러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중요한 게 이익 성장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커지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1 미만이 좋은 겁니다. 작아야 돼요, 이건. 예. 왜냐면 분자는 작아지고 분모는 커지는 게 좋은 거니까. 보통 1까지는 다 좋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보게 되면 PEG가 다 숫자가 표기가 돼요. 여러분들 머리 앞에 계산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PEG 보면서 만약 1이다 그러면 위에가 만약에 퍼가 20배다. 그러면 5년치 이 성장이 20이다. 그럼 1이잖아요. 그럼 위에 20, 밑에 20에서 1. 그러니까 그 정도면 괜찮은 기업이네. 퍼가 현재 20이지만 퍼는 평균이지만 근데 이익이 20% 증가한다는 거니까 좋은 거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반대로 퍼는 20인데 만약에 이익이 아까 20이 아니라 40이다 치면 0.5가 나오는 거죠. 점점 커지면 점점 더 작아지겠죠. 실제 S&P 500 기준 이런 종목이 많지 않습니다. 예. 그만큼 주가가 잘 반영이 안 돼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또 이유가 또 있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은 또 반도체 사이클도 보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주변의 상황이 있다 보니까 조금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많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최소한 여러분들이 제가 이 종목을 왜 이런 공식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왜 하냐, 이 PEG까지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주가 예측을 하지 마세요. 주가 예측은 아무도 못하는 거라고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다 알면서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다 알면서도 계속 HTS 켜놓고 선을 그어가면서 세력주를 찾고 세력이 있네 없네 얘기하고 있고 데드 크로스니 골든 크로스 얘기하고 여러 가지 지표를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입력 근육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도 몰라요. 그걸 한다고 그러면 그 가르쳐주는 분들 돈 떼던 번 거예요. 그걸 만드신 분이나 그걸 강의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 떼돈 번 거예요. 다 알고 있는데 그 원리를. 근데 왜 떼돈 못 법니까? 결과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떼돈 못 버는 거예요. 그냥 가르쳐줄 뿐이고 여러분 배울 뿐이지 여러분 돈 하나도 안 됩니다. 미국은 절대 도움 안 돼요. 그럼 뭐가 중요한 거냐? 아까 보여드렸지만 아까 다시 한번 넘겨 보여드립니다. 이런 종목을 보여야 합니다. 보유하시면 기아로톤이 가다가 못 갈 수도 있고 포드나치 못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나는 적어도 주식을 사야 되는 이유를 가지고 난 했어. 어떤 이유냐? 이왕이면 퍼가 낮고 이 성장하는 기업을 나만의 기준이 있는 거야. 난 그걸 샀어. 주가가 못 가. 그러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최소한 여러분들은 이걸 반복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 만약에 지금부터 30년 좀 짧게 하면 20년 정말 초단기 10년 하신다고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 안 깨먹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런 걸 반복하는 거죠.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때로는 너무 PER 낮은 거보다는 성장이 빠른 종목 중에서 5년치 이익이 급증하는 걸 찾는 거죠. 그게 엔비디아 아닙니까? 엔비디아가 26% 거의 나오잖아요. 5년 평균 성장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 금요일 방송에 3%에서 얘기했지만
뭐 $1,000 감이 잡는 거 아니에요. 예. 딱 떨어지는 겁니다. 25배 PER. 멀티플 주고, 주당수익 50, 딱 곱했더니, $1,250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뭐, 된다, 안 된다는, 그건 어쩔 수, 그냥 시장에 맡겨야죠. 여러분들 그냥, 나는 적어도, 이 크게 성장하는 기업을 샀어. 너희처럼 무슨 차트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장원석 본부장 말대로, EPM도 마찬가지고, NB도 마찬가지고, 샀어, 그냥. 왜냐면, 실제 좋다 하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맡기는 거예요, 시장에. 맡겨야지 어떡합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요? 그렇지만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 도움드리고자 막, 나름대로 자료 찾고 뒤져갖고, 뭐, 어쨌든 애플들만 얘기하고, 아마존도 얘기하고, 막, 좋은 얘기 하는 거죠. 뭐, 추세가 깼으니까 올라갈 것이다. 막, 여러분들 안심시키는 거예요. 근데, 솔직한 얘기로,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건. 예. 그냥 그거는 시장에 맡겨야 돼요. 맡겨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여러분들 그냥 뭐, 차트 보고 했어요. 뭐, 지지가 됐어요. 뭐, 부름대가 있어요. 뭐, 말도 안 되는 거 있잖아. 2021년에 감히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진짜, 이 최첨단 시대에 아직도 그런 전법을 쓰는 그런 얘기를 듣는 것보다는 100배 낫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PEG를 설명하려고 이걸 가져온 거고요. 그 PEG 설명하면서 좋은 정보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 나와 있는 7가지 정보도 여러분들 많이 포트폴리오 구성하신 다음에, 진짜 한번 오늘 딱 하시고, 한번 1년을 가져가 보세요. 지금부터 1년을. 아마 그 1년 사이에, 아까 보여준 막 덕흥덕흥하고, 막 주가 급락하기도 하고, 뭐, 별 다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성적이 어땠을까? 한번 본다고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할 수 없겠지만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 투자를 통해서 얻는 게 훨씬 많을 것이다. 그런 얻는 게 많았다는 그 내용으로 앞으로 수십 년간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밑거름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 공식을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퍼가 났고 이익 성장이 커지고 있는, 이익 성장이 되고 있는 그런 기업도 알아봤고요. 더불어서 PEG까지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주식창에서 이런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뭐 절대 많은 분들이 안 하죠. 왜 안 합니까? 여러분들 왜 안 하는지 아세요, 혹시? 이런 것들을 왜 안 할까요? 번호 가렸네요. 이것도 번호를 가리면 안 되겠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좀 올려갖고, 1668-4727 해서 한번 22,000원이에요. 근데 조만간 미주미 초이스가, 새롭게 이제 미주미 초이스가, 저희 키움에 선보이고 있는 미주미 초이스가 한국경제TV에 붙거든요. 저와 같이 이제 합병을 해서 같이 합쳐져갖고 뭔가 새로운 서비스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왜 많이 안 할까요, 여러분들? 왜 많이 안 하냐면, 한국 주식은 말이죠. 여러분들이 뭔가 들었어요. A라는 종목 듣잖아요. 그러면, A라는 종목? 좋아 보이는데, 나만의 어떤 검증 방법이 있어요. 개인마다. 어떤 분들은 뭐 네이버 블로그가, 네이버, 증권 게시판 가서 막 대도 않는 얘기 들어보고 막 이상한 소문 듣고 막 찾는 거예요. 기사 찾거나, 어떤 뭐, 좋은 어떤 내용도 막 찾고 막 뒤지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진짜, 실적도 체크해서 보고, HTS 켜갖고 뭔가 거기 나오는 여러 정보를 다 취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A라는 종목을 알려주면, 웬만큼 다 검증을 합니다. 차트도 분석도 해보고 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찾아보면 또 그 종목을 얘기한 전문가들 얘기 듣기도 하고. 그런데 미국은요, 제가 A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면 스스로 검증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어디 가서 합니까? 배웠어야 알죠? 물론 저희 강의 본 사람도 아시겠지만 뭐 야후가 사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수많은 분들이 할까요? 못합니다. 대부분 다 네이버가 가거든요. 네이버에 뭐가 나옵니까?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답답한 거예요. A라는 종목 분명히 들었는데, 장원석 본부장한테 혹은 이하는 교수님한테 분명히 들었는데 그걸 내가 스스로 찾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얘기를 듣고 싶기도 하고 뭔가 하고 싶은데 없는 거예요. 참여하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적 어떻게든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걸 다 분석해 놓은 수많은 블로거, 수많은 유튜버 얘기를 듣고 종목을 사는 거죠. 근데 마침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좋은 종목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수많은 어떤 그런 뭐 스펙이든 신규 상장 종목이든 다 거기서 뭔가 얘기가 돼서 개인분들 투자하시는 거거든요. 그건 약간 단점이 있어요, 미국 주식은. 그렇지만 같이 공부하면서 해보기에는,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미국 주식 투자가 좋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이건 종목도 제가 알려드리고 뭐 매일매일 시황도 알려드리고 또 이렇게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회원님들이랑 방송도 해드리지만,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면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교육적으로 알려드리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 보시고 좀 공부를 해갖고 미국 주식은 나만의 방법을 좀 터득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번 주 제가 일단 그 일정을 말씀드릴 건데요. 바로 이분이죠.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에 하락의 어떤 그런 빌미를 제공하신 분, 예, 매파적인 발언으로 일단 했던 그분입니다. 그 유명한 분. 예,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인 제임스 블라드 총재죠. 제임스 블라드, 짐 블라드라고 할 수도 있고, 이분이 울면서 얘기했어요. 예, 뭐 울지 않았으면 정말 한 대 쥐어박았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왜 그런 또 2022년 말에 금리 산다고 했는지, 그래서 한 대 쥐어박아야 되는데 울면서 얘기하는 바람에 용서해 준 걸로 하겠습니다. 이분인데 제가 이분을 왜 가져왔냐면 다음 주 일정이요. 다음 주 일정에 월요일 날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인 블라드가 연설합니다. 연설이 있어요. 예, 들어봐야겠죠. 이분이 진짜 얼마나 매파적인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날은 파월 연준의장의 또 스피커가 있습니다. 예, 또 우리가 이제 연설이 있으니까요. 어떤 스피치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뭐 스피커란 말이 나오면 보통 연설이나 이런 게 할 때 어떤 내용이 나오거든요. 꼭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요일 날은 위니바고는 실적이 저거죠. 캠페이카. 뭐 토르 같은 기업들, 관련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KB홈은 역시 주택 건설 업체입니다. 실적을 보시면 되고요. 목요일 날은 엑센추어라고 하는 기업 경영 컨설팅 업체죠. 이프엠닷컴 비슷한 업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나이키, 페덱스가 실적 발표하고요. 금요일 날은 페이첵스, 이거는 이제 인사 관련, 기업의 인사 관련 뭐 급여라든지 이런 걸 다 아웃소싱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칸메스는 중고차 판매 업체죠.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에는 크게 뭐 없지만 두 분의 어떤 연설이 있다는 자체는 좀 주의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한번 또 금요일날 장이 빠졌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내용이 나올까? 아니면 나오더라도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내생이 쌓인 거라 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한 마음으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여러분들 훌륭한 투자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하면서 저는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테슬라 주식 100주를 가지고 추가로 150주를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은? 애플 주식 보유 중에 급히 자금은 필요한데 주식 처분은 싫다면 방법은? 전 세계 ETF를 레버리지 효과 일으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러한 고민들 글로벌 스탁론과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들이 있으셨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